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속 시원한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잠깐 보니까 투게더님 물어볼 종목이 없어요. 현금 100% 가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부분도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 타이밍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도 함께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당깨님, 쫄보님, 할 수 있다님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님도 반갑습니다. 주미영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꽃보다 무상증자님의 종목이고요. HPO 살펴봅니다. 매수가가 15,05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HPO 오늘은 1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05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이번에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유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에 계십니다. 앞으로 대응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급락장에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타이밍은 아주 잘 잡으셨고, 이번 장이 급락하는 장에서 사실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5%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되네요. 자, 다행히도 최근 한 2, 3일 정도 반등이 들어왔죠. HPO라는 회사는 그 신규 상장 종목이죠. 한 2달 됐나요? 2달 남짓 이제 된 건강기능식품 관련되는 회사죠. 건강기능식품 관련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글쎄 타이밍만 어느 정도만 잡으면은 사실 뭐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HPO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뭐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그 프로바이오틱스, 뭐 비타민, 뭐 각종 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진출해서 중국 쪽에서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고, 중국 쪽에서의 지금 매출 성장이 좀 할만하게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해도 될까요? 중국 쪽에서 어쨌든 지금 강하게 최근 들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기관 외국인들 그 수급상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요 종목도 뭐 지금 뭐 한 달 정도 그 매물이 나오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하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은 무난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지금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과 함께 지수 흐름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최저점에서 지금 뭐 15,000원 선에서 일단은 과감하게 잘 잡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권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좀 강한 뭐 드라이버를 걸고 강력하게 V자형 급반등 기대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기능식품이 관련되는 그 섹터 종목들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그 어떤 큰 추세를 타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이런 흐름은 시장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지 이 섹터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좀 보기가 좀 드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수 흐름과 어느 정도 좀 방향 흐름, 그 방향이나 흐름을 동행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 매수 가격을 저점에서 워낙 지금 잘 잡으셨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그 60일선하고 20일선이 이제 지금 18,000원 선에서 지금 걸쳐가지고 있죠. 이 자리가 지금 60일선이고요. 그래서 20일선하고 60일선 정도까지 반등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 가격대죠. 18,000원 또 중반 요 자리가. 그래서 18,000원 선 전후 정도까지 자, 반등 목표치로 잡고 지금은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18,000원 전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저점에서 잘 들어가셨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현대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미영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1만 7천 원, 비중은 8%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갔나요? 의견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장기로 가지고 가실 생각은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현대차 오늘은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닌데 장기로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현대차는 단기적인 포지션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적 선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수 판매 중심으로 해서 뭐 실적 회복을 좀 보이고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해외 판매 쪽에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올해 1분기 때까지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가 될수록 이 판매량이 좀, 그러니까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크게 증폭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습들은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그래프와 좀 유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해도 사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방어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3분기 때, 2분기와 3분기 때에 대한 주춤한 모습들 연간 기록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기록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더 가볼수록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화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선택 자체를 장기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장기적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연말이 돼도 또 내년이 돼도 들고 가셔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포지션에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 주도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순환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주요 업종 섹터 종목들은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수 하방 지지력은 좋은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도주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면은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보유 의견입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때문에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기는 조금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점 때문에 주미영님께서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더 낫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 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광밴드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1,9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성광밴드 오늘은 8,9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 1,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리 성광밴드가 5월 달에 최고치 11,000원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때쯤 그 근처에서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00원도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박동희 전문가님, 성광밴드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그죠? 조금 추격 매수를 지금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죠. 지금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업황이 좋고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또 시황이 다소 좀 불확실할 때는 조금 애를 먹게 되죠. 이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달, 5월달에 시세를 한번 크게 냈는데 2분기에 그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적자 전환이 됐어요.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광밴드 태광 하게 되면은 뭐 거의 이 회사는 피팅이라는 이제 대형 배관 관 이염새를 만드는 그런 지금 회사인데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거의 뭐 5대5로 시장을 양분해서 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뭐 기계 관련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2분기에 지금 적자가 나왔는데 그나마 3분기부터는 실적이 지금 나아질 것이다. 흑자 전환에 다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피팅이라는 관 이염새가 들어가는 곳이 대규모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을 짓는다거나 또는 이제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해양 플랜트 관련되는 수주가 조선사들이 이제 대거 지금 이제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확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이제 수주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될 것이지만은 강력한,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설명할까요? 이때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도 좀 상당히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다시 밀렸죠. 그죠? 3분기 이제 다시 재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에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데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로 지금 봐야 되냐면은 1차적으로 기술적 흐름상 지금 이제 추세선이, 요렇게 지금 본다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속 들고 있으면 또 밀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파동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아주 실적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막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뭐 초호황 사이클 이런 흐름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반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최대 반등 목표치를 1차적으로 한 10,000원 선 전후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연기금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요. 엊그제 해가지고 지금 3만 주, 3만 천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지금 나쁜 상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자, 10,000원 선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할 매수했다, 물타기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님이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이 고점을 뛰어넘을 만한 이 위는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지금 매수 단가죠. 10,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한번 매도하는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애니젠이고요. 애니젠. 네. 19,500원에 지금 한 1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니젠 네. 19,500원에 12%. 이번에 들어가셨을까요? 급등 나오기 아니요. 시작할 때? 제가 올해 초에? 이거 한 5월부터 관심 갖고 네네. 15,000원 미만에서부터 아, 사서 매매하다가 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그 가격대의 그 아. 비중이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신약 개발에 대한 소식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수익을 좀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매매를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18,000원, 이렇게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다 매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1, 2% 매도하고 또 뭐 2, 3%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네. 저기 이제 지금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전에 맨 처음에 상장할 때 고점이 한 37,000원 정도 됐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모멘텀들 붙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이광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데 큰 수익을 네. 경험하고 계셔서 상당히 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질문이 나왔을 때는 사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빚을 볼지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박스권으로만 보자라고 얘기를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고 장기적으로 갖췄었던 박스권 상단도 돌파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매물대를 지켜보니까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3만 원 구간이 그 다음 매물대였습니다.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일정한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좀 단기적인 탄력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 매물대 상단에 대한 테스트 자리가 또 만나게 되면은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마도 단기적으로 봤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이 대량의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 안에서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왔었다라면은 모멘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뷰를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빠른 추세로 올라왔단 말이죠.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애니젠의 특징주 뉴스 보시게 되면은 항바이러스 개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뉴스는 사실 애니젠이 항상 가질 수 있었던 뉴스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예상을 해보면은 단백질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유전자 개발이라든지 특히나 항암제 개발에 계속 거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애니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갈 것이고 역량을 높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잠재력은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추세 안에서는 충분히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보는 건 괜찮은데 현재 위치에서는 물량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크게도 올라왔지만은 이틀 동안에 빠진 위치도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오늘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반등세 성공을 했지만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는 가격적으로 25,000원 구간 그리고 상단에서는 3만 원 구간 이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익절을 한다라면은 25,000원 라인대, 그리고 상단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보신다라면은 3만 원 구간. 이 구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삼성에 대한 투자는 사실 저도 애니젠에 대해서 깊이 알진 못해서 어제 오늘 이 삼성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들, 뭐 반도체도 있고 5G도 있었지만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만큼 깊게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뉴스를 좀 지금 추적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뉴스들은 매수 처음에 하셨었던 위치 15,000원 전후로 해서 잠재력을 믿고 투자할 때 그때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차익실현 위치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은 잘 나셨어요. 그래서 주가 대응 좀 하자. 그래서 익절가를 정한다면은 25,000원, 또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3만 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 구체적인 잠깐, 좀 가격 전략 전해드렸어요.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게 네. 원래 2000년도에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쪽으로 해서 자회사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대기업 출자 제한 때문에 네. 기업 독립돼서 저 기업체를 만들고 이름도 사실 그 애니콜 있잖아요. 그 네. 이름도 삼성에서 지어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더 깊게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일단 음. 솔직히 저도 애니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뭐 크게 생각을 많이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 모더나 생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뭔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최근까지 알려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일단 애니젠, 뭐 애니콜 이와 같은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깊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금 바로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네이버 TV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문의 주셨네요. 빨간 양초님께서 매수를 노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수 문의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 현재는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신주 상장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지 좀 궁금하네요. 괜찮습니다. 4만 원 선 전후 정도면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바이오로직스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백신 개발 회사 5대 5개 회사에 백신 개발 회사에 들어가는 뭐 회사 중에 하나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큰 시세를 내고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임상 속도 면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정부 측에서도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임상 그 지원자 모집도 뭐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죠. 자, 제1호. 근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일까?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임상 속도가 빠른 게 지금 이제 셀리드라는 회사예요. 셀리드가 9월 중에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셀리드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죠.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인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회사에서도 지금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백신 생산 공장 규모를 2배로 늘렸어요, 이번에.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 청소를 지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뭐 한 6월 정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언제 들어갈지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들어가야만이 3상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쯤 그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가능한 그 일정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한 번 주가가 전고점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남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지난번에 지금 5월, 6월 달에 한번 그 시세를 내고 난 이후에 이미 이제 주가는 지금 조정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은 또 대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흐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패턴이 크게 안 밀리고, 고점에서 아직까지는 큰 패턴상 주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4만 원 이하로 밀리고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문의를 해주셨죠, 그죠? 네. 예, 4만 원 선 전후 정도면은 너무 이제 급하게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조금은 이어질 것 같아요. 당장에 막 크게 치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4만 원 선 전후 정도면은 당장에 지금 뭐 전고점이죠. 4만 5천 원을 뭐 당장에 지금 돌파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만 원 선이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매수에 대한 의견 오케이 사인 드렸습니다. 4만 원 전후에서 한번 잘 노려보셨다가 목표가 체크하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야인개미님께서 SK가스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11만 4천 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목표가 12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떨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이 11만 4,50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11만 4천 원인데 12만 원대 목표를 보고 계신 건 너무 겸손한 수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5% 정도가 안 되네요. 네. 짧게 보신 거라면은 12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SK가스를 보고 계시다라면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비중 5%이시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 놓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살 때마다 바로바로 수익 나는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둔하기도 하기도 한데,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10만 원대 그리고 또 10만 원 이하도 내려온다라면은 저는 아주 여유롭게 담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LNG, LPG라든지 그리고 수소차라든지 이런 이제 형태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차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하게 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이 크게 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주유소 또 이 가스 충전소 이와 같은 에너지 충전소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소 역할이라든지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같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아마 이제 그 충전 스테이션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SK 가스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회사이다. 수소 에너지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2030년, 2040년, 2050년 이와 같이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두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2021년도에서 2030년도를 바라보기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무튼
SK가스는 이렇게 무한한 좀 성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배당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다라면은 저는 더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목표를 정하셨다라면은 12만 원대 목표 설정하셔도 충분히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목표가를 짧게 잡은 게 아닐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SK가스에 대한 전망 잘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금 전에 속보 나갔습니다. 미국 내구 재수주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했는데요. 예상치는 상회한 수치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주 진단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좌 박살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000원이네요. 비중은 15% 가지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강한 상승세 좀 나왔습니다. 시장 좀 회복이 되면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는 13,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계좌 박살님 좀 수익을 그래도 좀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더 가져가야죠. 가져갈까요? 정권주가 그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는 우리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것보다도 정권주가 한 불이 붙으면은 그 코스피의 테마주, 코스닥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권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주식 인구수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거의 그 7, 800만 명 이상 늘었다 그러죠. 인구가 그렇게 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 또 신용융자도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신용융자에 대한 이율 자체가 또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최근에 금리 바닥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 한다 할 정도로 이제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고 하는데 의외로 주가 흐름은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주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정권주, 예를 들어서 메리츠 정권이라든지 또 유안타 정권,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정권주들은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소문 없이 조금씩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NH 정권이라든지 이런 대형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왠지 모르게 좀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 보유하는 것은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중기 보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다른 정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옵티머스 관련되는 충당금 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의 상승 흐름, 그리고 또 신용융자의 증가, 그리고 또 정권 투자 인구의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이나 섹터의 업황으로 볼 때는 정권주를 지금 포트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단지 이제 옛날하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정권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NH증권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과열권이 아니거든요. 매수도 지금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하셨고, 화끈한 맛은 지금 없어요. 덜해요. 덜한 상태지만 주봉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고점까지는 지금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 그러면은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죠. 지금 자리는 충분히 보유하는 거 문제가 없고요. 또 그 수급적인 측면도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좋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지만 외국인이 충분히 지금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들고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네.
증권주 지금 관심 가져도 되겠다. 특히나 NH투자증권 뭐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15,000원 이상의 목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매운맛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심 살펴볼 거고요. 31만 8,5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라면 가격 인상으로 향후 실적을 보고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라면이 진짜 가격 잘 안 오르는데 네. 이번 달에 좀 일제히 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뭐 3분기 혹은 이제 4분기 때까지 실적 방향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값 인상, 뭐 이와 같이 신유품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당연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농심의 신라면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때문에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재고 소진의 기회까지도 얻어서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라면값 인상이라는 뉴스가 7월 달부터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위치는 라면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오를 만한 여지가 강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7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뉴스가 노출이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라면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슈적인 부분들로 해서 해석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라면값 인상에서 수익이 많이 좋아졌는가,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4분기 때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지만은 라면값 인상에 따라서 농심이 대단한 상승을 해서 역대 신고가를 넘어가고 이런 주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냥 주가 현재 위치로 봤을 때 라면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고점 구간이 형성했었던 위치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되 그 이상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실적 보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현재 위치보다는 그래도 상단의 위치를 보았을 때 33만 원대 이 위치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강한 상승보다는 33만 원 선까지 목표가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4천 원이고요. 12%요. 네,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요번에 그게 실적도 잘 나오고, 네. 그러고 앞으로도 괜찮다고 해서 그게 또 한 6일 동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반등인가 봐요. 하고 나서도 이틀을 또 쭉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간 가격이 온 것 같은데 저는 16만 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산 이후로 또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13만 3,5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목표가 16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실적이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삼성물산.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예. 네. 원래 삼성물산을 조금 매매를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예. 네. 이게, 주식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우량주 중에서 참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그 주가 참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15만 원, 16만 원 정도 전고점까지 이제 목표를 보고 들어가셨나 봐요. 예. 네. 이게 너무 무거워서요. 15만 원, 16만 원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그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다시 또 3,300, 3,500, 3,300, 3,400 전고점 돌파 나오거나 그게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그게요. 네,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을 네. 들어갔는데 네. 수익이 나왔는데도 그게 못 팔아서 타임을 놓쳐가지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급락 나와서 못 파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네. 많으실 거예요. 예. 그걸 못 팔고 그걸 손해나고 저기 손절을 하고 일로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진득하게 좀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짧게 끊고 다른 종목 교체하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고요. 중기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중기 보유로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신다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량주를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하셨는데, 예. 일단 뭐 삼성물산 하면은 지금 가격도 그렇고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보는 사람이나 또는 시각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엇갈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의견은 15만 원, 16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까지 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나중에 오르더라도 차라리 오히려 삼성 엔진이나 건설 쪽을 보고 포인트를 맞췄다. 이 회사가 건설, 상사, 뭐 패션 이렇게 사업부가 돼 있는데 건설이 아무래도 제일 크죠. 그리고 예. 또 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 가치가 지분 가치 때문에 뭐 지금 저평가돼 있다. 맨날 이건 뭐 10년, 20년 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것 예.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 종목 가지고 15만 원, 16만 원 보는 것은 무리고, 최대 제가 볼 때는 14만 5천 원, 요게 바로 직전 고점까지 보는 것은 뭐 가능은 하리라고 보여져요. 14만 원하고 14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반등 들어오면은 요 14만 원, 14만 5천 원 요 정도까지만 보세요. 예, 예. 요 정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예, 좀, 아, 예.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조금 더 목표 가격을 낮춰서, 네, 한 단계만 낮춰서 보시고, 요 정도면은, 매도를 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목표가 조정해 드렸습니다. 14만 5천 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수익 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언제든지 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휴캠스 올려주셨습니다. 28,000원 그리고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휴캠스 오늘은 27,450원의 거래를 마쳤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이 종목을 장중에 사셨다라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내일이 걱정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도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이제 회사에 벤젠 공급이 15년간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뉴스면은 저도 장중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뉴스면 정말 상한가를 가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은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장기적인 플레이 될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상승폭을 좀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것은 수익 구간에서 조금 더 크기를 좀 늘려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8,000원이라면 상당히 아슬한 위치가 아닐까. 지금 종가상으로 했을 때도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마감이 14%대 수익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마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급등세를 하고 난 다음에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에 상당히 많이 좀 긴장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격 단가를 좀 낮추자는 측면이 좀 더 먼저인데 이미 이제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혹은 이제 그 모멘텀을 좀 더 키워볼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로 해서 높은 윗꼬리에서 갖고 있다라면은 상당히 불안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위치로 반등을 한다라면은 저는 일단 비중을 좀 낮추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모멘텀이 노출된 상태에서 눌렸을 때 이 모멘텀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추세를 보고 좀 키워가는 그런 N자 형태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다라면은 주가는 사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는 자리를 아마 준비를 계속 하셨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자리를 보니까 계단식 형태로 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정한 선에서는 흘러내리는 자리에서는 아마 좀 손절하기 힘들었었겠지만은 높은 가격대 급등을 하거나 들어간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가격은 정해놓고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하신 리스크 가격은 꼭 지켜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모멘텀이 좀 더 남았을 거라 보여지지만 주가에서 상승폭 분명히 반납한 윗꼬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주가 대응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 위치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저는 내려온다라면은 27,000원 선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26,500원 라인 때까지는 조금 견디셔야 되는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밴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들어가셨는데 살짝 아슬아슬한 매수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 확실하게 좀 정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6,500원까지는 조금 버텨보자라는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은 고훈님께서 네이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올라오니까 채팅창에서 네이버 진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응원의 목소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네이버를 매수하신 가격은 44만 2천 원이에요.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고요. 네이버가 오늘은 43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중도 40%면 적진 않은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그 네이버 뭐 또 삼성전자 이런 초우량주 종목에 대한 그 이제 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이버를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되느냐.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네이버 지금 40% 사가지고 들고 갈 거냐.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사실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으신다면은 저는 네이버 나름대로 지금 장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들고 가는 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실익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워낙 다들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런 이제 우량주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만은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장주이면서 또 업종 대표주이면서 항상 또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제일 먼저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거 먼저 사놓고 다른 거 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강세장에서는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나 이러신 분들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은 장이 급하게 빠져서 일시적으로 주가 밀리더라도 네이버는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네이버 같은 이런 거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근데 당신은 왜 안 들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월봉 흐름을 보면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월봉 흐름인데요. 아주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런 패턴이 쉽게 생각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안 꺾인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지루한 흐름의 그 패턴 흐름이 눌렀다가 또 가고 눌렀다가 또 가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45만 원 기점으로 해서 또 한두 달 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안스럽거나 그렇진 않은데 또 한두 달, 두세 달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또 40만 원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또 들어올리고 하는 이런 또 45만 원까지 가면은 또 뭐 시장이 조정을 받든 아니면은 누군가 차익 실현을 내놓든 또 이렇게 누른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큰 흐름도 지금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은 좀 일단은 40% 정도면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45만 원 이상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빠질 때 추격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 이제부터 가겠지 하면은 또 박스권에서 또 위에서 매물 맞고 또 빠지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길게 가면은 한 3개월 이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45만 원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고 저점에서 다시 잡고 이런 매매를 간략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중기로 끌고 가는 것도 저점 박스권 하단에서만 잡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땅하늘님께서 일진 다이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매수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47,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익 충분히 잘 보고 계세요. 물론 중간에 7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서 잘 견디고 계시거든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전문가님? 이만큼 기간을 들고 가셨다라면은 저는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원대 있었을 때도 아마 종목 상담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파십시오라는 이야기보다는 또 들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일진 다이아에 대한 모멘텀은 뭐 아시겠지만은 수소차라든지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 기대를 보고 모멘텀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제 수요도 또 실적도 많이 나아질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 사업보다는 사실 일진 복합 소재에 대한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4만 원대에 대한 주가가 올해 내내 좀 진행되어 있는데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아요. 더 들고 가시면 기존에 있었던 위치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만큼 긴 시간 들고 가신 것 크게 더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이고요. 만약에 일진 다이아에 대한 모멘텀이 본 사업보다 일진 복합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었다. 나중에 혹시나 일진 복합 소재 지금 이름 사명이 바뀌긴 했는데 이 기업이 분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나온다라면은 더 좋은 이벤트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익 구간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들고 가시고요. 배당 일단 기업 서머리에 나와 있는 배당도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네, 여전히 일진 다이어에 관한 모멘텀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수익을 한 번 더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다이아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한 번 더 기회 남아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일과 내일 모레가 좀 시장에 또 한 번 중요한 날이 되겠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자, 이러한 중요한 타이밍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점들 내일도 저희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투자의 신을 통해서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꿈 꾸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